안녕하세요. 예리숙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유명한 영국 박물관 앞에서 인사드려요. 예전에는 이곳을 대영 박물관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말 속에 대영 제국,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요즘은 영국 박물관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곳은 인류 문화의 정수가 모여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죠. 소장품이 무려 800만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건물도 정말 위용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대 영국 지식인들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반영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말은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영국 박물관 정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펼쳐지는 중앙광장이에요. 그레이트 코트라고 불리는데요. 2000년에 밀레니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곳입니다. 이 제 머리 위로 거대한 유리 하늘이 보이시나요? 무려 3,312개의 삼각형 유리 패널을 이어붙여서 만든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한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1년 내내 자연광이 실내로 쏟아지는 이런 광장을 포스터가 만들어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장품들 만나러 가보시죠. 소장품들을 만나러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레이트 코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원형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영국 도서관의 중앙 열람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에요. 예전엔 영국 박물관 내부에 있는 도서실이 국립도서관 역할을 했었는데요.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면서 이 공간은 박물관 중심의 랜드마크이자 특별한 행사 공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국이란 나라의 지식 축적과 수집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곳에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집필 작업을 했고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와 셜록 홈즈의 아버지인 아서 코난 도일이 책을 읽고 글을 썼던 역사적인 장소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정말 본격적으로 영국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대 이집트 문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부터 만나보시죠. 많은 관람객들을 해치고 제가 어렵게 촬영한 이 비석이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물이죠.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칙령이 새겨져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신과 성직자들을 위한 종교용 문자였던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고 당시 지배계층이 쓰던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비석을 프랑스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와 대조해 가면서 분석한 결과 이 상형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런데 어쩌다 로제타 스톤이 영국 박물관까지 오게 된 걸까요? 1801년 프랑스가 이집트에 주둔하던 영국군에게 항복하면서 이때 맺은 조약에 따라 프랑스군이 이집트에서 수집한 모든 유물과 학술 자료들이 영국 왕실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을 2025년 공식 개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죠. 영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집트의 대표적 유물은 람세스 2세의 거대한 흉상입니다. 원래는 람세스 2세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사후에도 신성한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 나일강 서안에 세운 장례신전 라메세움 입구에 놓여 있었죠. 19세기 초 유럽의 이집트 유물 수집 경쟁 당시에 발굴돼서 전체 조각 중 상반신 부분이 영국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는 겁니다. 가슴 부분에 뚫린 큰 구멍이 보이시나요? 이 무게가 7톤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석상을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짐작케 하는 흔적입니다. 수많은 이집트 유물로 가득 찬 전시실에서 제 눈에 번쩍 띈 건 바로 고양이 조각이었어요. 실은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문화를 발전시킨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고양이를 단지 반려동물일 뿐 아니라 신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여겼다고 해요. 바스테트라는 여신이 고양이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죠. 이 여신은 집과 가족을 지키는 보호자이자 축제를 담당하는 여신이었는데요.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도 바로 이 바스테트 여신을 표현한 걸로 추정됩니다. 머리와 가슴 부분에 있는 쇠동그리 모양의 장식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영국 박물관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미라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도 한데요. 하도 많은 미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대낮에 갔는데도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고양이 미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뿐 아니라 고양이처럼 신성시하던 동물도 미라를 만드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일부는 망자가 생전에 기르던 반려묘와 내세에서도 함께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졌고요.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도 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 박물관에선 고대 이집트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바로 네바문 무덤의 벽화도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JTBC에서 기획 제작했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양정무 교수님 해설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그 뜻깊은 작품을 직접 마주하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네바문은 고대 이집트의 서기이자 회계사였던 사람이에요. 고위 관리이긴 한데 왕족은 아니죠. 그런 만큼 그의 무덤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한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그가 꿈꾸던 풍요롭고 행복한 내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벽화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네바문이 아내와 딸과 함께 나일강 주변에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에요. 주변 풍경이 세밀하게 표현돼 있어서 그때 그 시절의 자연 환경과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이 작품엔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고대 이집트 회화의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못은 위에서 본 모습, 새와 물고기는 옆모습을 그려서 각각 가장 알아보기 쉬운 각도로 표현했는데요. 이집트 미술 특유의 규칙적인 조형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선 인물을 표현할 때 머리는 옆모습, 눈은 정면, 어깨와 가슴은 정면, 다리와 발은 옆모습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순간적인 인상보다는 명확성과 질서, 영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실제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각 신체 부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점으로 나눠 그린 겁니다. 이집트 유물 못지않게 영국 박물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은 바로 엘긴 마블스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과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대리석 조각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19세기 초에 엘긴 백작이 오스만 제국 치하의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그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거대한 전시실을 가득 메운 일련의 조각들을 둘러보다 보면 고대 그리스 예술의 놀라운 경지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특히 딱딱한 돌을 매만져서 신체를 부드럽게 휘감는 옷주름이나 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을 표현한 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입니다. 엘긴 마블스에는 세 종류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 외벽 상단을 둘러싼 기다란 띠 형태의 부조물을 일컫는 프리즈가 그중 하나예요. 원래 160m 길이의 프리즈 중에서 75m 분량이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열린 축제 행렬을 묘사했는데 시민들, 말, 그리고 곡물 등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둥 위의 사각 패널 조각들, 즉 메토프에는 인간과 켄타우로스의 싸움처럼 신화 속 전투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 지붕 끝부분에 있는 대형 박공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 신들의 탄생처럼 신전과 관련 있는 상징적 장면들이 담겨 있어요. 인접한 작은 전시실엔 19세기 초에 엘긴 백작으로부터 이 조각들을 입수한 영국 박물관이 임시로 마련했던 전시관을 묘사한 그림도 걸려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유물을 빼앗긴 그리스가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정부 역시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소유주로부터 끈질기게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물 한 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모아이 석상입니다. 현재는 칠레 영토인 남태평양 이스터 섬에 세워져 있던 걸 영국 해군 제독이 19세기 중반에 가져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석상은 현지 원주민인 라파누이어로 호아 하카나 나이아, 즉 도둑 맞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그럴만하죠?
라파누이 측은 이 석상이 신성한 조상 숭배의 유산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 박물관 측도 이런 사실을 석상에 달린 안내문에 명확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호아카나나이아는 이스터 섬에 흔한 붉은 응회암이 아니라 짙은 회갈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재료면에서도 독특하고요. 다른 모아이 석상들보다 더욱 세밀한 신체 묘사가 특징입니다. 우선 앞면을 보면 두터운 눈썹과 움푹 들어간 눈, 기다란 직사각형 귀가 도드라지죠. 특히 뒷면 장식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벨트 같은 띠 모양, 그 위아래로 원형과 M자 문양, 어깨 부위에 새 인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새 형상의 부조 등이 보입니다. 단순한 돌조각이 아니라 이 라파누이 측의 주장처럼 종교 의례적인 의미를 가진 뜻깊은 조형물인 걸 알 수 있죠. 이렇듯 볼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영국 박물관에는 한국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상과 조선시대 백자 달 항아리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규모나 유물의 면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 발길도 뜸한 편이었습니다. 인접한 중국 전시실이 당삼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색의 유약을 바른 당나라 시대 도자기 인형들을 포함해 막대한 유물들을 선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더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이곳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들을 두루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영국 박물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Museum of the World for the World. 세계의 박물관, 그리고 세계를 위한 박물관. 앞쪽은 맞는 말인데 과연 뒤쪽도 그럴까요? 끊이지 않는 약탈 논쟁과 반환 요구에 직면한 채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유물들을 굿즈로 만들어 팔고 있는 뮤지엄 샵의 모습까지 접하고 보니까 관람을 마무리하는 뒷맛이 그리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영국박물관 둘러본 소감 어떠셨나요? 이곳에 이집트보다 이집트 유물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봤던 그 로제타석이나 아니면 람세스 흉상 같은 그런 핵심 유물들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약탈당한 문화재가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많은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씁쓸한 심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리숲에서는 런던 미술관 박물관 투어 계속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과연 다음엔 어떤 곳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까요? 스피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